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잉글리싱의 시브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간접화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교재로 이야기하기 전에 우선 간접화법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타임라인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중간이 현재가 되겠죠. 그리고 간접화법이라고 하면 과거에 내가 다른 어떤 사람이 한 말을 현재 다시 하는 거예요. 그 문장이 하나의 문장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런 형태로 쓸 수 있겠죠. 자, 간접화법에서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주어, 두 번째는 동사예요. 과거에 말하는 사람이 썼던 주어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닙니다. 그 주어는 현재 말하는 사람 기준의 주어로 바꿔줘야 돼요. 과거에 말하는 사람이 I am tired 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을 현재 당사자한테 한다면 you로 바꿔주고, 다른 사람한테 한다면 이 사람이 남자면 he, 여자면 she로 바꿔줘야 돼요.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는 말하는 당시에는 현재이기 때문에 am으로 썼지만 현재 그 말을 전달할 때는 현재 기준 과거겠죠. 과거 시제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동사는 주어가 you라면 were, he나 she라면 was로 바꿔주셔야 돼요. 간접화법에서 기억해야 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두 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간접화법이라고 하면 현재 과거에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지난 영상에서 말하다 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로서 say, tell, talk, speak이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네 개는 두 개씩 이렇게 나눠질 수 있다 그랬죠. say하고 tell은 말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쓸 수 있는 동사, talk하고 speak은 말하는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쓸 수 있는 동사라고 했어요. 간접화법은 말하는 내용을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say와 tell의 형태로 사용될 수 있고, 과거에 했던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과거 시제 said 그리고 told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전체 구조는 someone said to 상대방하고 that 주어 동사의 형태로 사용될 수 있거나, 그리고 주어 told 말을 들은 대상, 그리고 that 주어 동사의 형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제가 방금 설명한 이 부분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새로운 정보를 드리면 너무 헷갈려 하실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따로 영상으로 만들어 드렸던 겁니다. 자, 이 부분 이해하셨으면 이제 교재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간접화법 교재는 이렇게 표로 준비해 봤어요. 다시 타임라인을 이렇게 그려서 이해를 돕자면 이 부분이 말한 시점, 이 부분이 전달 시점이 되겠죠. 그리고 과거에 어떤 말을 할 때는 현재 시제일 수도 있고 과거 시제일 수도 있고 미래 시제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허락, 가능성, 의무, 능력을 나타내는 조동사가 사용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사 형태들이 간접화법에서 사용됐을 때는 어떻게 사용되는지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근데 교재 내용이 이렇게 3장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 공책에서 설명드린 부분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는 까만색으로 이렇게 적어놨어요. 근데 부가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들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적어놨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설명해 볼게요. 자, 현재 시제 동사 형태는 비동사, 일반 동사로 나눌 수 있다고 했고, 비동사 같은 경우는 타임라인 3개로 동사 형태 구분할 수 있다고 했어요. 상태, 진행, 완료. 말하는 시점에 현재 시제로 쓰면 am, is, are, am, is, are, being, has, have been,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전달 시점에서는 이 동사 형태의 시제를 과거 시제로 바꿔서 쓰면 됩니다. am, is, are는 was, were, am, is, are, being은 was, were, being, has, have been은 had been으로요. 그리고 일반 동사는 동사 형태를 4개의 타임라인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했어요. 현재 행위는 do, does, 진행 am, is, are, doing, 완료 has 또는 have pp, 완료 진행 has been doing 또는 have been doing의 형태로 쓸 수 있습니다. 진행, 완료, 완료 진행 같은 경우는요, am, is, are doing을 was, were doing의 형태로, has pp 또는 have pp를 had pp의 형태로, 그리고 완료 진행 has been doing, have been doing은 had been doing의 형태로 바꾸면 됩니다. 근데 제가 do, does를 did로 바꾸는 부분에는 빨간색으로 칠해놨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자, 현재 행위 같은 경우는 타임라인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현재뿐만 아니라 말하는 시점 기준 과거에도 했고 미래에도 할 것 같을 때 쓸 수 있는 형태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말을 전달했을 때
과거에 했었잖아 라는 의미로 이야기하고 싶으면 그냥 과거 시제로 쓰시면 됩니다. 과거에 I take a yoga class, 나 요가 수업 들어 라고 했을 때 시간이 지난 후에 네가 너 요가 수업 들었다고 이야기했잖아 라는 뉘앙스로 말하고 싶으면 You said you took a yoga class 라고 해서 take의 과거 시제를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현재 시제를 과거 시제로 쓰는 게 기본값이긴 합니다. 근데 이 말을 하는 시점에도 계속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말하는 시점에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제로도 쓸 수 있어요. 이 부분을 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 과거 이야기 해야겠죠. 자, 과거 시제도 똑같이 비동사, 일반 동사 이렇게 나눠봤어요. 현재와 마찬가지로 비동사는 3개의 동사 형태, 일반 동사는 4개의 동사 형태가 있어서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과거 시제는 쉽습니다. 말하는 시점에 과거 시제를 썼을 때는 전달하는 시점에도 동일한 형태로 쓰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 또 과거 행위를 나타내는 부분에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칠해놨습니다. 다른 과거 시제들은 말을 전달하는 시점에 그냥 그 형태 그대로 쓰셔도 되는데 과거 행위를 나타내는 did 같은 경우는 과거 완료 또는 대과거 had pp 형태로 써주셔야 돼요. 이것도 예문 한번 볼게요. I cleaned the house 라고 하면 나 집 청소했어 라고 과거 시제를 써서 말한 거예요. 자,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내가 집 청소했다고 이야기했잖아 라고 이야기할 때는 I told you I cleaned the house가 아니라 내가 말한 시점보다 더 과거에 끝냈다 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가정법에서 언급했던 대과거 형태 had pp, had cleaned 형태로 써주셔야 됩니다. 자, 말하는 시점에 과거 시제를 썼을 때 그 말을 전달하는 시점에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이렇게 딱 하나 있어요. 자, 그 다음은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해야겠죠. 자, 근데 미래 같은 경우는 여기도 그렇지만 이 전체를 다 빨간색으로 칠해놨습니다. 기본값은 비동사든 일반 동사든 말하는 시점에 조동사 will을 사용하면 전달 시점에서는 will의 과거 시제인 이렇게 would를 사용해 줘야 돼요. 자, 근데 이때는 두 가지 상황을 좀 고려해 주셔야 돼요. 말하는 사람이 will 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자, 그럼 말하는 시점 기준 미래인데 이 미래가 말을 전달하는 시점에서 과거일 수도 있고 여전히 미래일 수도 있습니다. 기본값으로는 어떤 상황이든 말을 전달할 때는 will을 would로 바꿔주셔야 돼요. 근데 말하는 시점에서도 그게 아직도 미래다 라는 걸 좀 티내고 싶으면 말할 때도 미래이기 때문에 would 대신에 will을 써서 나타낼 수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거 구분해서 사용하셔도 되긴 하는데 기본값은 말한 시점에 사용된 will은 전달 시점에 would로 바꿔준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미래 시제에서는 이 차이 정도만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게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은 조동사 이야기 해야겠죠. 말하는 시점에 허락을 하기 위해서 can이나 may가 사용됐다면 말을 전달하는 시점에서는 could를 사용합니다. may의 과거 시제인 might는 허락의 의미로 사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말하는 시점에 you can come in, 들어와도 됩니다. 또는 you may tag along, 너도 따라와도 돼. 이렇게 허락의 의미로 사용된 거를 현재 다시 말을 할 때는 you said I could come in 또는 You said I could tag along 이렇게 쓰시면 돼요. 참고로 tag along 따라가다 라는 구동사입니다. 자, 그 다음은 가능성입니다. 가능성은 가능성이 낮은 순서에서 높은 순서대로 이런 조동사들이 쓰일 수 있다고 했어요. 여기는 빨간색이 없죠. 크게 어려울 게 없다라는 뜻입니다.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과거에 썼던 동사 형태를 대부분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근데 can하고 may 같은 경우는 can의 과거 시제인 could, may의 과거 시제인 might로 바꿔서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예문만 볼게요. It can rain later. 나중에 비 올 수 있어 라고 말한 거를 야, 걔가 나중에 비 올 수 있다고 이야기했잖아 라고 말하고 싶으면 She said that it could rain later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She may come to the party. 걔 파티에 올걸? 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 그 남자가 걔 파티에 올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라고 말하고 싶으면 He said she might come to the party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의무예요. 의무는 have to, must, should 이렇게 있는데 자, 일반 동사 같은 경우는 기본값으로 이렇게 과거 시제로 바꿔줘야 돼요. 근데 의무는
과거 말하는 시점에서의 의무일 수도 있지만 그 의무가 전달하는 시점에서도 여전히 유효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과거 시제 대신 현재 시제 사용하셔도 돼요. 근데 이것도 좀 헷갈린다 라고 하시면 기본값은 간접화법에서 말하는 시점에서 사용한 동사의 과거 시제를 써준다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must, should 같은 경우는 그대로 쓰셔도 되고요. have to의 과거 시제인 had to로 나타내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두 개가 있는 부분 예문 한번 볼게요. You must listen to me. 너 내 말 들어야 해. 이 말을 듣고 난 후 시간이 지나서 네가 네 말 들어야 된다며 라고 말하고 싶으면 You said I must listen to you 라고 하셔도 되고요. You said I had to listen to you 라고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은 능력이에요. 능력 나타낼 때 can도 되고 could도 된다고 했습니다. 둘 다 현재, 미래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과거 시제는 could밖에 없다고 했죠. 그래서 과거에 능력을 나타내는 표현 can, could를 사용했을 때 전달 시점에서 could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조동사가 아닌 비동사의 형태로 나타낼 때는 was나 were, able to의 형태로 사용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간접화법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자, 그 다음은 간접화법은 아닌데 구조가 비슷하고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이라서 넣어봤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동사 두 개를 알고 계셔야 돼요. 알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know, 불규칙 동사입니다. know, knew, known이에요. 생각하다 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 think도 불규칙이에요. think, thought, thought입니다. 그리고 과거 시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이거는 우리 모국어인 한국말 차이 이해하시면 영어로 이해하는 것도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위에 세 개부터 먼저 볼게요. 네가 좋아했던 거 알고 있었어. 네가 좋아하는 거 알고 있었어. 네가 좋아할 거라는 거 알고 있었어. 한국말 차이도 느껴지세요? 좋아했던 거, 하는 거, 할 거.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과거에 좋아했었던 거 알고 있었어 라고 말할 때는 I knew you liked it 이라고 하시면 돼요. 근데 과거에도 좋아했지만 지금도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I knew you like it 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런데 과거 기준 미래에 좋아할 거야 라는 걸 알고 있었으면 미래를 나타내는 조동사 will의 과거 시제인 would를 써주셔야 됩니다. 자, 밑에 세 개의 예문도 같은 결이에요. 네가 그거 좋아했다고 생각했어. 네가 그거 좋아한다고 생각했어. 네가 그거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어. 과거, 현재, 미래죠. 이것도 영어 문장으로 바꾸면 첫 번째는 I thought you liked it. 두 번째는 I thought you like it. 세 번째는 I thought you would like it. 로 쓸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이번 영상을 위해서 준비한 내용입니다. 자, 근데 혹시 이 영상을 제 첫 번째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제 영상 중에 81번째 동사 형태부터 96번째 말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say, tell, talk, speak 영상까지 다 보시고 보시면 이해하는데 훨씬 쉬우실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 두 개가 말의 내용을 전달할 때 쓸 수 있는 동사 형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주어 said to someone that 주어 동사 또는 주어 told someone that 주어 동사 이런 형태로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근데 직접 화법으로 말한 시점의 문장을 그대로 쓸 수도 있어요. 그때 이런 형태 말고 더 간단하게 쓸 수 있는 형태도 있습니다. 보통 수다 떨 때 많이 쓰이는 표현인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라는 말을 할 때 I was like then he was like 또는 she was like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일상 대화체에서는 이런 형태도 많이 쓰이는 거 부가적으로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자, 여기까지가 진짜 제가 이번 영상에서 좀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자, 과거에 누군가가 했던 말을 현재 인용하는 경우가 많죠. 그만큼 활용 빈도가 높은 문장 구조들입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앞으로 간접화법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끝.